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능동감시보다 한 단계 높은 자가격리 대상자도 나왔습니다. 부근 보건소와 병원도 감염 예방에 집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국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건데 사회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혈액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단체 헌혈 또한 줄줄이 연기되고 헌혈버스도 절반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급기야 혈액 제한 공급 조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국 진출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일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 환자는 1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2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9,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4명, 싱가포르 13명, 홍콩 12명, 일본 12명 등 아시아 지역에 85명의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핀란드와 프랑스, 독일과 호주 등 이 나라들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일본에서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좀 볼까요? 1월 3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4명을 유지했지만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번 환자와 2번 환자는 나흘을 간격으로 두고 발생했는데 3번 환자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또 4번 환자는 바로 다음 날 발생했고 사흘 동안 잠잠하더니 30일에는 5번과 6번, 7번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1일 오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염자와 식사를 같이 했다가 옮은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염 사태가 앞으로 한 달 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죠. 국내선 첫 사례였는데 이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중 한 명은 어린이집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설 연휴 남편과 함께 서울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가진 A씨는 28일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이틀 뒤인 30일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3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능동 감시를 받다 2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인 A씨 부부를 즉시 자가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이틀 이상은 아이들을 돌본 상황. 어린이집은 31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던 적은 없죠, 최근에? 네. 아이들도 지금 안에 있나요? 없어요. 오늘부터 10월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의 근무기간 어린이집에 나온 원생이 29명에 달한 데다 또 다른 접촉자인 A씨의 남편도 태안에 있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정상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31일 오전에는 교육생 전원이 긴급 귀가 조치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4차, 5차 감염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저 카톡에 다 왔어요. 예, 여기서 그랬다고 조심하라고. 그 진짜 실감나죠, 위험한 게.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직장 2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2차례 부부를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추가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지금 다른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3차 전파로 인한 어떤 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는 있으나 혹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어린이집 원화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등원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A씨 남편과 접촉한 직장 동료들은 현재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에서도 2차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사이 확진자가 5명 늘어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능동감시보다 한 단계 높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추가됐습니다. 각 구군 보건소와 병원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청 한켠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 환자 대기실도 별도로 차려졌습니다. 불안감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16개 구군 보건소들도 집중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31일 기준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습니다. 부산시의 능동감시 대상자는 모두 19명. 전날보다 6명이 늘었는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 감시 대상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능동감시 대상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되지만 신규 감시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병원들도 비상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거점 병원에도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음압병상이 있는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동구 봉생병원,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의 인제대학교 백병원, 기장군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11개 구군의 13곳입니다. 병원들은 출입구를 대폭 줄여 환자와 방문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병문안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부 대형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환자가 있으면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급한 것이 열이 나거나 또 중국을 다녀와서 열이 나거나 이상한 환자가 기침 나는 환자가 있으면 우선 선별진료소로 모시고 1-3창구나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이 같은 비상 대응 체제는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국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건데요. 질병과 국적을 막연하게 묶어 생각해 사회 갈등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인데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일주일 만에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특히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이 차이나타운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인데요. 화교 출신 상인들은 일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중국인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좀 뜸하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고 또 전혀 거기에 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손님들 생각에는 좀 만만해도 중국집이니까 좀 끄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 2천여 명. 이 중 13%인 21만 5천여 명이 중국인이고 32.2%인 53만 1천여 명은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45%가 중국 국적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 상황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출발한 질병이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인들도 일부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을 기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병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같이 협력해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점차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박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박쥐가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쥐는 어떤 동물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도 쥐도 아니면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류 박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매개체로 박쥐가 지목받으면서 박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쥐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꼽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나 2014년 에볼라 사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역시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또 군집 생활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만큼 박쥐 매개 바이러스의 다양성도 충분히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때보다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박쥐가 품고 있는 바이러스는 100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멀쩡할까? 박쥐가 비행할 때 체온이 40도씨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같은 고온에서는 바이러스가 잘 활동하지 못하지만 박쥐 체내의 면역 물질이 활성화되는 특유의 면역 체계 때문입니다.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꼭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박쥐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날것으로 먹는다든지 하면 박쥐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 됐든 그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직접 인간에게 감염시켰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됐고 메르스의 경우 낙타를 거치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박쥐를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요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숙주로 의심받는 박쥐. 하지만 서식지 파괴 등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감염병 관련 낯선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생소하거나 헷갈릴 만한 용어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진 여부, 격리 장소, 감염 경로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 환자와 확진 환자의 구분부터 볼까요? 확진 환자는 말 그대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를 말하고 의사 환자는 대체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뜻하는데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2주 안에 열이 37.5도 이상 나거나 기침이나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의사 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 그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2주 안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사 환자로 분류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당시에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이 접촉자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예로 든 접촉자에는 확진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공부한 사람,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상을 분류하는 용어에는 능동감시 대상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는 말도 있죠. 능동감시 대상자는 2주 안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지만 현재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어느 지역이든 중국을 다녀온 뒤 2주 안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같은 대상 분류에 따라서 격리나 모니터링 방법도 달라집니다. 감염이 확인된 확진 환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의 차이는 뭘까요? 시설 격리는 특정 공간에 환자들을 모아서 단체로 격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현재 중국 우한에 살던 우리 교민들이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자가 격리는 환자가 집에서 알아서 외부 접촉을 멀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대상자들은 전담 공무원이 매일 체온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비말인지 공기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불안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고 대부분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말은 사전적으로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이라는 뜻인데요. 즉 비말 감염은 환자의 침이나 콧물 등이 재채기나 기침으로 튀어서 감염되는 걸 말하고, 공기 감염은 바이러스가 공기를 떠다니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N차 감염과 무증상 감염입니다. N차 감염의 N에는 2, 3, 4 등의 상수가 들어가겠죠. 1차 감염은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감염, 2차 감염은 확진 환자의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된 경우, 3차 감염은 2차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으로 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숫자가 증가합니다. 메르스 당시에 2차 감염자 발생 뒤에 3차 감염자도 빠르게 생겨나서 현재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30일 중국 우한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일본인 확진자 3명 중 2명이 현재 증상은 없지만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럴수록 스스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이러한 관련 용어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혈액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단체 헌혈 또한 줄줄이 연기되면서 급기야 혈액 제한 공급 조치까지 이르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텅 빈 부산의 한 헌혈의 집. 방학 기간이라도 예전 같으면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간간히 찾아왔지만 최근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에 헌혈의 집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겁니다. 혈액을 수급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단체 헌혈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무리 헌혈이 줄어드는 시기라도 예년 같으면 헌혈버스는 매일같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절반가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일정도 연기되고 단체 헌혈 요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통상 5일분 이상이 비축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30일 기준 전국 평균 보유량은 3일분, 경계 단계입니다. 특히 부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6일분까지 떨어졌는데 제한 출고 단계입니다. 특히 A형의 경우 1일분이 남아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10일 동안 부산 지역 헌혈자는 전년 대비 39.2%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혈액원은 제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률은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로 헌혈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혈액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혈액원은 바이러스 예방 대책을 적용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헌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외국을 여행하셨거나 현재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고요. 위생 관리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헌혈의 집 방문하셔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2019 nCoV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권고했습니다. N은 신종을,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새로운 질환을 명명할 때 WHO 내 모범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했으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 명칭은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BNK 부산은행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국 진출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춘절 연휴를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금융시장 개장일이 다음 달 3일로 늦춰졌는데 이에 따라 현지 진출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은행은 수출대금 결제 지연 사태에 대비해 수출한 어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부도 처리를 유예하고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는 지난 29일 신년 이사회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백스코와 부산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의 마이스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는 지난 1997년 창립됐고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의 ICT 관련 연구와 기술 인력 6,8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게임 애니메이션 공학 전공 김치용 교수는 산학연 업무 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멀티미디어 IC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 지역채널심의위원회 2019년 4분기 회의가 31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개정된 심의위원회 회칙을 공유하고 제21대 총선 선거방송과 올해 지역채널 프로그램 제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채널로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은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지역 채널의 발전을 위해 분기마다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천의 생태를 복원한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를 했는데 막상 물은 흐르지 않고 고인물에 쓰레기 투기까지 이어져 악취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그 현장을 고발합니다. 남구 유엔조각공원에서 용호교를 잇는 대은천입니다. 지난 2014년 생태보건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마무리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하천이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 지금 차지 강거 쪽으로 해가지고 하수처장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게 되면은 하수처장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복원된 대연천은 빗물이 유일한 공급수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하천이 되는 겁니다. 실제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은 바닥이 온통 녹색 이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다 기존 콘크리트 바닥도 그대로 있어 생태복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입니다. 폐 비닐에서부터 기름통, 음식물 쓰레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과 함께 오수도 이 하천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도 이 하천을 따라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게 됩니다. 바다 오염도 문제지만 주변 주민들의 위생 문제가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천 바로 옆엔 초등학교와 복지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 안 오는 날에는 이거 막 가놨다가 비 오는 날은 흘러놓겠네. 좁게 내려가다가 이제 비가 끊지 뿌면은 물이 고이가지고 중단이 되고요. 모기도 많고 냄새만. 옛날에 안 했을 때 가면 더 못해요 지금 그게. 이 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든 비용은 160억 원. 애초 남부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끌어와 흘려보낼 계획이었지만 이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항을 통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컨테이너 화물 이동 감시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세관은 지난해 3월 부산항 북한과 신항의 9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와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두 출입 차량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이 정보를 전자 통관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했습니다. 또 차량이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부두로 진입할 때와 컨테이너를 싣고 나가는 시점에 세관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해 부산항에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이동 시점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다고 세관은 밝혔습니다. 31일 오전 11시 15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오피스텔 18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배관 해체 작업을 하다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기상정보입니다. 2월의 첫날 부산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 11도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